최근에 발굴한 책들 중에서 아이들한테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들을 여기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으시면은 교육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장입니다. 백승입니다. 저희가 원서 읽히는 학원이다 보니까 항상 원서를 새로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원서를 아이한테 재밌는 거, 유익한 거, 좋은 걸 많이 익혀주고 싶은데 어떤 원서가 대체 좋은 것일까라고 감이 안 오실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발굴한 책들 중에서 아이들한테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책은 Unwind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AR 지수로 치면 한 5 정도에 해당하고요. 예전에 하나고에서 이 내신 교재로 사용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미지, 느낌은 어떤 거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 아이덴티티라는 영화를 알고 계실 거예요. 제이슨 본이 나와서 누가 자꾸 날 죽이려고 해. 끊임없이 도망 다니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 친구는 왜 도망 다니냐? 이 10대 아이들인데 도망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디스토피아 세계에서 낙태라는 게 이제 불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낙태는 안 되는데 10대 아이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합법이에요. 그래서 장기를 떼갖고 여러 사람한테 줘갖고 유익함을 주자 하는 게 이 언와인딩이거든요. 요거를 안 당하려고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다른 언와인딩 당하게 되는 애들이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도망 다니고 그 와중에 이제 좀 우정도 있고 뭐 애정도 있고 스릴도 있고 약간 스릴러, 그 SF 스릴러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 와중에 이제 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 책이다. 왜냐면은 이 죽인다고 안 하고 언와인딩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건 완전 죽이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서 네가 존재하게 되는 거다. 너의 장기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낙태가 나쁘냐 아니면은 이 언와인딩이 나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다 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선악 구분이 완전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이 책이랑 어울리는 친구들은 이제 어떤 친구들이냐 The House of the Scorp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재밌게 읽었다 하면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실은 이제 이 책은 거의 모든 애들이 좀 재밌다 했거든요. 특히 이제 소설 같은 거 어렸을 때 많이 읽은 책들이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House of the Scorpion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그걸로 약간 영생을 추구하고 뭐 이런 이 내용이 좀 있어요. 약간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둘 다 옛날에 그 하나고에서 내신 교재로 썼던 그런 책들이기도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술술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책이 아예 얇진 않거든요. 이게 뭐 한 300쪽 이 정도 되는 책인데 이게 약간은 구어체 같은 게 많아요. 대화 같은 게 많고 원래 제이슨 본도 뭐 그런 거잖아요. 막 대화 나오고 막 이렇게 하지 막 장황하게 서술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밌게 쭉쭉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책이다.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그래서 책 읽기랑 연계하면 좋은 활동이 뭐냐면은 글쓰기죠. 네, 글쓰기를 하면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가 있고 이게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유익한데 이 글쓰기 주제를 집에서 만약에 지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이들한테 이거 주제로 써 하면은 이거 어떻게 써요? 이렇게 될 확률이 꽤 높은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실제로 글쓰기 주제 제시하고 반응이 괜찮았던 거를 모아서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8개 책의 글쓰기 주제를 모아서 여기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으시면은 글쓰기랑 연계해서 학습하시기가 용이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사라, Plain and Tall. 이건 AR 지수로 따지면 3.4가 나오고요. 저희 이제 학원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유반이 정규반 상급반입니다. 거기서 정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가족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새엄마를 이제 얻게 되는데 새엄마를 뭐 만나보고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 그 신문에다가 광고 낸 다음에 새엄마 구합니다 뭐 이렇게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지 몇 번 주고받고 편지 내용이 Plain and Tall이라고 와요. 저는 평범하게 생겼고
키가 크다. 그렇게만 딱 이제 자기 묘사를 한 편지를 보고 아 좋다 오세요 해가지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았는데 그냥 기차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계속 여기서 살까? 아, 그 내용이 이제 서스펜스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이제 왜 좋냐면은 이야기의 전개가 조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영어 자체가 좀 쉬운데 내용은 좀 좋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세한 묘사라든가 그런 흐름이라든가 문학적인 요소를 많이 담으면 좋으나 그렇지 않고 이제 나이대에 맞게 그 영어 실력에 맞게 봐서 좀 페이스가 좀 이야기 전개가 좀 빠르고 근데 그 빠르고 잔잔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약간의 긴장이 있죠. 아, 이 세라라고 하는 새엄마가 여기서 지낼 거니 아니면 다시 돌아갈 거냐. 그 부분이 항상 좀 긴장을 주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읽을 때도 아, 이게 어떻게 될까? 약간 긴장감을 갖고 읽게 되는. 좀 빠져들어서 읽는다. 그런 측면에서 괜찮은 책이다. 요 책을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은 엘 데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이제 학교 생활 적응하고 그런 얘기예요. 이제 만화로 그려져 있는데 그것도 뭐 뉴베리상 타긴 했습니다. 이게 뉴베리 시리즈죠. 그래서 그 책에서 좀 감동을 받은 아이라고 하면은 요 책도 좀 감동을 받지 않을까. 잔잔한데 약간의 이제 드라마가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The Glass Castle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공식적인 AR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느낌으로 보면 한 6 정도, AR 한 6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 정서가 맞으려면은 한 중2, 중3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적합하다. 고등학생들이 읽어도 되고 사실은 성인들이 봐도 괜찮아요. 예.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 실제 그 실화를 쓴 거예요. 회고록이라고 하죠. 그걸 쓴 건데 읽다 보면은 이 소설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 이 사실이라고 이게 아니 이런 일이 이렇게 살았다고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애가 굉장히 독특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약간 좀 별나신 스타일이에요. 엄마는 예술가,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보다 그냥 무직으로 노숙 생활을 하는 거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노숙 생활을 하고 아이들 지금 3일째 밥도 못 먹였는데 알고 보니까 몇십억 원, 하나로 몇십억 원에 해당하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팔고 있어요. 왜 안 파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알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팔지 말랬어. 이건 우리 가문의 땅이라고. 뭐 이런 분이고 아빠는 되게 지적이고 그 아이들한테 이 호기심 같은 거 많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불어넣는 이 영감을 주는 존재인데 이를 진득하지 못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냐면은 학교도 때때로 안 가기도 하고 그냥 뭐 사막 같은 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사를 수시로 다니고 이런 식으로 살고 아이가 치열에 앉아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교정할 돈이 없다. 네. 실은 있었죠. 그거를 땅을 안 판 거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가 저기 보철물 만들어서 자기가 끼거든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산 아이들이에요. 이 책의 도입부가 되게 재밌어요. 부모님이 그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거를 보는 장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로 시작해요. 이 작가는 자기 실제 얘기거든요. 성공을 했어요. 저널리스트로 성공했는데 부모님이 이러고 지내시는 거예요. 이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게 약간은 애매한 모호한 그 묘한 감정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약간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아니 나를 어떻게 이렇게 어렸을 때 방치할 수가 있었지? 이런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주된 정서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 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게 사람을 알다 보면은 깊게 알다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걸 알거든요. 이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키운다고?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게 공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공존하기 힘들 것 같은 게 공존한다는 거에서 오는 그 감정에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요 중학교 나이 또래 아이들이 상당수의 경우에 어렸을 때 소설 같은 거 재미있게 읽었던 친구들도 이게 가짜 이야기니까 이게 가짜나 이제 싫어. 이런 친구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를 난 알고 싶어. 그런데 넌픽션을 읽자니 너무 딱딱한 게 많아.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 중학교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 이 memoir라고 하죠. 이 회고록 같은 거 읽으면 좋다. 사실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냐. 굉장히 색다르다 이런 책들이 많거든요. 추천해드리는 바고요. 이 책은 그 Born a Crime이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다 하면은 이 책을 아마 재밌게 읽을 거예요. 두 책이 상당히 유사해요. 둘 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었다. 그걸로 약간 위안을 얻었다. 이런 거고, 제목이 글래스 캐슬인 이유는 뭐냐면은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아, 우리 나중에 엄청 멋진 집, 이 글래스 캐슬 지어서 행복하게 같이 살자, 우리 가족. 했는데 이제 실제로 노력은 별로 안 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글래스 캐슬은 이 삶을 지탱해준 꿈이기도 하지만 부모님한테 실망하게 만든 그런 요소이기도 하다. 소개할 책은 The Courage of Sarah Noble이고요. AR 지수는 3.9 이제 나오고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이제 상급반, 유반, 정규반에서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땅덩어리가 좀 하나 있는데 고기가 완전히 그냥 미개척지예요. 그 미개척지를 개척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집 져야 되는데 8살짜리 꼬맹이 여자아이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얘가 발런티어 한 거예요. 자기가 자진해가지고 나 갈게요. 그래서 8살이가 지금 요리하고 아버지 도울게요. 아버지 집 짓는 동안.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이 길도 없어요. 그냥 숲에서 자야 돼요. 막 그 늑대들이 울부짖고 있고 아버지는 막 총 가지고 눈도 잘 못 붙여요. 위험하니까. 그런 상황을 뚫고 개척지에 딱 갔는데 뭐 상황은 뻔하죠. 그냥 숲이에요. 나무도 다 잘라야 되고 이제 저는 그냥 개척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도움받는 거는 여기 이제 원주민이랑 어떻게 잘 알아가지고 그 원주민 아이들하고 이제 지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타는 사람이랑들이랑 같이 지내야 되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고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은 이제 보시다시피 좀 얇아요. 이것도 이제 뉴베리상 탄 책인데 AR 지수 3.9지만 3.9 치고도 좀 얇을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조금 진행이 좀 느리게 되면 책하고 안 맞는 경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고 요거 한 번에 수업 한 번 할 때 한 번 읽고 오고 다음 책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좋고요. 보통 보면은 여기 좀 잔잔한 느낌이 나는 책 아니면 주인공이 여자아이인 경우는 남자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얇기 때문에 전기가 빨라서 좀 괜찮은 편이에요. 다음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책은 The Pig That Wants to Be Eaten이라는 책인데요. 먹히고 싶은 돼지. 커버가 마음에 들어요. 전 이걸 보면 배가 고파져요. 삼겹살은 대체 어느 부위일까 이런 느낌인데 이 책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철학책이에요. 100가지 철학적인 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질문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은 어떤 해답이나 주장 이런 거 펼치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철학적인 의문을 던져왔냐. 그리고 그 철학적인 의문의 정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사고 실험을 해보면은 가장 와닿을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철학이 이제 어려운 이유가 굉장히 추상적인 건데 이거를 약간은 시뮬레이션 같은 거, 사고 실험 같은 걸로 쉽게 이제 풀어서 공감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요새 뭐 국어 시험이든 영어 시험이든 수능 같은 데서 철학 같은 거, 지문 같은 거나 철학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이 100개의 여태까지 인류가 많이 고민했던 질문 같은 거를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면은 그런 지문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용이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지문 이해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좋고 그걸 떠나서 뭐 이거 입시 점수 올리는 거를 떠나서 책을 읽혀보면 애들이 재밌다고 해요. 이 철학이 원래 좀 딱딱하고 실제 철학 원전을 읽으면은 저도 실은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정말 쉽게 정말 일상적인 언어랑 비슷한 언어를 거의 대부분 사용해서 공감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책이다. 그런 거고 이게 그 공식적인 AR 이런 지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AR 한 8 정도
되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어떤 책을 읽었던 이제 친구들이 읽으면 좋냐면은 뭐 Sophist Word나 How to be Perfect 이런 책들, 철학 책들이거든요. 일상적인 개념이랑 약간은 좀 같이 이렇게 친숙하게 가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런 책들 읽었던 친구들한테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몇 개 이제 그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이 테세우스의 배라고 하죠. 아, 예. 배 부품을 이제 다 고장 나가고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제 배가 살살 맛이 가니까 어느 이제 시점에 도달해서는 배 부품을 전체를 다 갈았다 이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배가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배랑 같은 배라고 할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품을 모아갖고 또 다른 새로운 배를 만들었을 때 어떤 게 진짜 원래 배냐? 정체성의 기준을 수립하는데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질문이 있고, 이제 우리 학원에서 읽고 있는 아이들은 한 중2, 중3에 제가 지도하는 남스 클래스에서 이 책을 주로 읽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본 철학 지문들의 특징이 음. 배경 지식이 있으면 또 도움이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한 거는 한두 번이라도 뭐 철학적인 사고 아니면 비슷한 관련 있는 생각을 해봤냐. 그거 시상적인 중요할 것 같아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영어를 이해를 해도 그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철학에서 있는 한 100가지의 좀 꽤 잘 알려진 많이 생각한 것들을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상당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소개시켜 드릴 책은 이제 어스본 비기너 시리즈에서 AI가 나왔습니다. 이제 AI에 대해서 많이 이제 뉴스도 나오고 글쓰기라든가 이런 거 주제로 할 때가 있는데 AI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는 아이들이 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주 기초적인 상식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AI에 대한 어떤 뭐 디베이트를 한다든가 어떤 생각을 한다든가 글을 쓴다고 하면 그 깊이가 뭐 깊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책은 이제 살펴보시면은 뭐 다 영어로 써 있지만은 그림이 많고 최대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해 놨거든요. 물론 이 책을 한 권 본다고 아이들이 뭐 이걸 다 이해한다. 그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뭐야 이런 거보다는 그거는 공부해 봤어. 그러니까 그건 뭔지는 대충은 알겠다. 이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거든요, 한번 읽어 보면. 그리고 뭐 요즘에 하도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AI 이쪽 세계가 보통 정보들이 영어로 많이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를 배우는 뭐 그 좋은 그 이유죠. 그 이유를 여기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정보를 좀 빨리 영어로 본 언어로 이제 얻을 수 있게끔 하는 첫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저희 학원에서 초등학생들 그 IBW 반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Freakonomics라는 책이고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AR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느낌을 보면은 한 9 정도, 뭐 이 정도 느낌이고요. 이제 학원에서는 이 남스 클래스에서 중3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읽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책의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이게 economics가 제목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경제책이라면 약간 딱딱할 것 같은데 그게 약간은 느낌이 딱딱한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대중경제학 같은 느낌이고 이게 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을 기를 때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소개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 책 권수가 얼마나 많은지랑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랑 관계가 있냐. 그리고 부모님이 소리내서 책을 읽어주는 거랑 그 아이들의 시험 성적이랑 관련이 있냐. 방금 제가 2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관계가 없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있고 뭘까요? 궁금하잖아요. 예.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거예요. 클래식 음악 틀어주면은 애가 진짜 머리가 좋아져서 뭐 성적이 잘 나오냐. 이게 읽다 보면은 왜 이게 경제책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분이 이제 작가분이 경제를 이해하는 거는 동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동기. 사람이 경제 활동하는 것도 동기에 그 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책을 썼다. 그래서 경제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다. 애들이 재밌어한다. 왜냐면 이 소재가 재밌잖아요. 그 와중에 통찰을 얻을 수가 있다.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발견하고 잘 안 보이는 데이터에 집중을 해라. 그러니까 데이터 중심으로, 사실 중심으로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 Factfulness라는 책이 있어요. 메시지가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에 기반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떠도는 말, 뭐 카더라 이런 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서 통찰력을 길러나가야 된다 하는 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Factfulness 많이 읽는 책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많이 읽는 책이에요. 오랫동안. 이런 거 한쪽을 재밌게 읽었으면 반대책도 재밌게 읽을 수가 있다. 반응이 괜찮다. 이게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A Guide for Thinking Humans 해서 미첼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어떤 시리즈냐면 A Pelican Book 시리즈예요. 보통 표지가 이렇게 민트 색깔로 나와 있는 표지인데 이 시리즈의 특징이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non-fiction book, 성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책들은 약간의 전문성이 그래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가이드 시리즈예요. 그래서 어떤 AI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싶은 일반인들이 처음 딱 꺼내서 볼 수 있는 책이다. 물론 이제 원어민 대상으로 만든 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그냥 쉽게 꺼내서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나 만약에 AI에 관한 것을 약간 좀 제대로 책을 통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면 이 책으로 시작하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뭐 AR 지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뭐 아이들이 많이 읽는 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추정을 해보면 AR은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영어 자체는 아주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지요. AI에 관한 관심이 있고 아이들한테 이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봤는데 그렇게 적당한 책들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요 책은 그나마 그중에서도 접근하기 좀 쉬운 편이다.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난이도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요 책이 있잖아요. AI. 요건 이제 그림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책이고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배운 다음에 좀 여러 가지 기사를 읽고 AI에 관한 거에 관심을 가진 다음에 조금 영어 실력이 늘고 뭐 중학교 가서 요 책을 읽으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IBW 과정에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가 발굴한 여러 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관련해서 어떤 책들인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